앵커의 날카로운 시선에서 바라보는 앵커 브리핑 시간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이슈를 열어주실 건가요? 일단은 상승세는 유지되고 있다. 그렇지만 좀 제한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상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난주 후반부터 미국 증시는 그래도 완만하게 상승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고용 데이터에서 물가가 조금은 둔화됐기 때문인데 아까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도 알 수 있겠지만 인기 없는 정책을 하겠다,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얘기인데 시장에서는 이렇게 인기 없는 정책의 약발이 조금은 낮아질 수 있는 부분을 물가에서 찾아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후반에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이제 금요일에는 아마 알 수 있을 텐데 미국의 물가 지표, 그러니까 CPI가 발표가 되는데 이 부분을 조금은 확인하고 가려는 움직임에서 시장은 좀 관망세가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치는 지금 전월에 7.1%에서 지금은 6% 중반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고 코어 같은 경우에는 6%대에서 5% 후반까지 나오지 않겠냐라는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까지는 있습니다만 나와봐야 알기 때문에 주 후반에 조금 물가의 둔화세가 확연히 보인다면 아마도 이 인기 없는 정책 이제 더 이상 안 써도 된다. 즉 금리 인상 25bp가 2월 초에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만 하고 나면 이제 거의 최종금리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안도랠리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CPI가 그렇다면 발표가 난 후에 시장에서는 본격적인 방향성을 찾아갈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로는 제한된 상승 가져와 주셨고요. 두 번째도 저희 열어볼까요? 두 번째는 2,450포인트를 좀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의미 있는 지수대는 아닌데 제가 어제 데이터를 이렇게 돌려보다가 왜 우리 시장이 갑자기 2,400 넘어가다가 소위 말해서 이렇게 하락을 했지라고 보니까 이 2,450선에 대한 부담이 우리 시장은 좀 있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2,450선이 이 PBR,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벌어들인 실적 대비해서의 밸류에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0.9배 정도입니다. 0.9배가 무슨 의미인데?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0.9배가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출 증가율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이 일정 부분 상단의 역할을 했었던 게 0.9배더라고요. 그래서 2,450선을 앞두고 시장이 조금은 이제 탄력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0.9배, 2,450 내지는 또 시장이라는 게 반드시 0.9배까지만 갖는 건 아니지만 이 상단이 2,450에서 2,500까지의 단기적인 목표치로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2,450을 가져왔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박스권에서는 또 우리가 상단까지 왔으면 여기에 맞는 스타일을 또 적용을 하면 되는 거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제 벌써부터 이제 수출 증가율이 1분기 말에는 좀 저점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지수가 2,400에서 2,500에서 좀 다소 눌린다 하더라도 예전에 2,200을 깨고 이런 모습은 아닐 수 있다. 2,300 초반이나 경우에 따라서 2,300을 깨게 되면 오히려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래서 이 다중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2,450이 단기 목표치이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두 번째 포인트는 2,450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최근에 국내 증시 너무 잘 가다가 왜 멈칫하지 불안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앞으로의 수출 증가세에 따라서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 체크해볼까요? 네, 그렇다면 마지막 이슈는 이제 업종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렇게 상단이 조금 막혀있는 상황에서 업종 공략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제 나름대로의 데이터를 또 한번 돌려봤어요. 우리가 이 박스 피일 때 시장에서 지금 최근에 보시면 하루하루가 상당히 빠르게 종목별로 순환매라고 할까요?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의 어떤 주도 업종 그리고 탄력이 상당히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 제가 이제 보니까요. 이럴 때는 오히려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내 주식이 소외되어 있다면 좀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장 대비해서 이 소위 말하는 수익률 갭이 좀 많이 벌어진 업종들이 지금 그 다음번에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 보는데 데이터상으로는 지금 한 3개월 동안 수익률에서 조금 소외되었던 업종을 찾아보니까 의외로 에너지 업종이 상대적으로 못 올라갔었던 거 그리고 이제 통신
더불어서 이제 식료품 종류였습니다. 그러니까 통신과 식료품은 아마도 이제 시장이 상당히 걸쳐져 있기 때문에 방어적인 스타일로 조금은 부각될 수 있을 것 같고, 은근히 에너지와 관련된, 저희가 또 인사이트나 이슈 분석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긴 하지만 신재생이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에너지와 관련된 화석연료와 관련된 업종들이 생각보다 잘 못 갔습니다. 최근 한 2, 3개월 동안. 그래서 조금은 역발상으로 한번 쳐다봐야 되는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남들 주식은 다 가는데 왜 내 것만 아직 안 가지 하셨던 분들께서는 이번에는 내 차례가 될 수 있고, 그 안에서는 유망 업종으로는 에너지 쪽과 통신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3가지 이슈 정리해드렸습니다.